하겠습니다. 저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 대단한 일이 오늘 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좋았죠. 굉장히 안이해지게 만들었던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뇌과학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되어져 있다. 근데 시스템 1은 즉각적인 반응, 즉 즉자적 반응이에요.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겠고, 뭐 갑자기 뭐가 위험이 느껴지면 피해야 되겠고, 뭐 불났으면 휙 도망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게 시스템 1입니다. 근데 왜 시스템 1을 발전을 시켰냐면 아주 작은 용량을 차지하는 하는 뇌가 너무나 많은 밥을 먹는 거예요. 이 밥을 가장 많이 먹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뇌를 세게 돌리면 굶어 죽어요. 수렵채집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뇌가 쫙 구분을 시켜서 에너지가 덜 들도록 관습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만들고, 자, 시스템 2는 뭐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증시각도기 TV 끝나고 나면 배고프신 분들 종종 있으실 거예요. 머리를 많이 쓰신 거죠. 머리를 많이 쓰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원래 뇌는 에너지 소모량이 단위당 가장 높은 인체 부위입니다.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몸은 어떻게 시스템 역학을 만들었냐면 뇌를 두 개로 구분하죠.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루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거는 에너지가 덜 들도록 만드는 경향성이 있죠.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익숙하게. 자, 여기서 투자 세계에서 매우 위험한 함의가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함의가 있냐면, 사람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의례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편안히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안 들기 때문이죠. 자, 제가 대체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어떤 똑같은 일이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냥 진리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있는 일로. 그래서 뇌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그게 금융시장에 오면 어떤 일을 벌리느냐. 지속적인 상승 또는 지속적인 하락이 이루어지면 그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속적인 상승이 디폴트 값이고 당연하고 내일 태양이 동에서 서로 뜨듯이 미국 시장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굳혀지는 거고요. 한국 시장은 영원히 박스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생각하기 편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두뇌 사건, 이 두뇌 장치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역학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이해졌지 않는가. 안이해졌을 때 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오늘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변동성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오늘 변동성 VIX 지표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쭉날쭉 난리 났는데 위로 엄청나게 올랐다가 떨어졌고요. 그나마 반도체에만 플러스권역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지수상으로는 막판에 조금 들으면서 끝났습니다만은 대표 주식들의 낙폭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방어를 잘했다. 워낙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방어가 잘 됐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았고요. 심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심리도가 드디어 익스트림 피어, 벌써 익스트림 피어? 아니, 좀 이번에 조금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기 저절로 올라올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익스트림 피어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VIX 변동성 지표도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일단 변동성 지표가 나와 있는 원자재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VIX 지표가 큰 폭으로 올랐죠. 이제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이 원자재 가격에서 재미난 포인트를 읽으셔야 되는데 금값은 미쳤죠. 자, 은값은 금값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원자재 다른 가격들도 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자, 요 부분 잘 읽으십시오. 비트코인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서 먼저 시그널 보여준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 비트코인이 뭐 레버리지가 엄청나서 이제 이렇게 뭐 160만 계좌 털렸는데 그러면 조만간에 비트코인 거래소 중에 도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되어서 조금 결이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 시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채권 보면서 조금 이상한데? 왜 반등이 안 하지? 막 이랬었는데요. 채권 금리 볼게요. 채권 금리 어떻습니까? 꽤 많이 떨어졌네. 4% 깨졌어요. 얼마 만에 본 거니? 저거. 우리 10년물 4% 깨진 게 도대체 얼마 만이니?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3%대 본 것 같죠? 그쵸? 자, 30년물 국채금리 보세요. 4.5. 30년물은 좀채로 좀 안 빠지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는 아니다. 요번에 채권 한번 수익 좀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로 가면 내년도 상반기쯤에 그때쯤 되면은 수익 실현 한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채권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게 진짜 안전자산 선호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이제 밑밥 쫙 깔았고, 자, 오늘 장 한마디. 신용 리스크 등장. 가장 민감한 부분이 터졌다. 갈림길에 서 있는 미국. 네, 이게 세 마디인가? 네,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갈림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 갈림길이 세 가지가 전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그냥 뭐 별거 아닌 사건이니까 그냥 지나간다 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이거를 리스크로 여긴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많이 내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99년, 2000년의 재판, 완전한 버블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용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시장은 계속해서 치부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있는데 신용 문제가 점점점 확장된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최소 10% 이상의 조정을 받고 정신 차릴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한번 그 근원으로 넘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의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크오프와 그다음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자이언스 뱅크오프가 3분기에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즉 대출 떼먹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은행이 부실한 상업용 담보 대출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펀드는 이거 되게 어려운데 하는 어려운 그 상업용 부동산에도 아주 높은 이자를 받고 운용하는 펀드가 되겠죠. 그 펀드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 펀드가 사기야. 이게 사기였어. 그러면서 5천만 달러. 근데 자회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자이언스 뱅크오프의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 앤 트러스트 여기인데요. 여기가 5천만 달러를 띈 거지. 5천만 달러면 얼마니? 그래도 막 한 6, 700억 되는 거네요. 그죠?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 정도 뛴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뭐냐면 사모투자회사 켄터그룹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군데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사실 15일 날쯤에 이미 비슷한 내용을 언급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였는데요. 다이아몬드 말고 제이미 다이먼드. 네, 자, 이 회사도 상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자동차 담보대출업체 트라이컬러에 대한 상각을 진행했는데 이 트라이컬러가 파산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퀴벌레 한 마리가 나타났다면 아마도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경계해야 된다는 톤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든 세부 상황을 낱낱이 검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지난 14년간 지속된 신용 강세장이 이런 과잉 대출 문제를 야기했고 지금은 과잉 대출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훨씬 더 많은 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위험이 다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틀 만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JP모건은 1억 7천만 달러 대손 상각했습니다. 뭐 JP모건 입장에서 1억 7천만 달러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 여기서 제이미 다이아몬이 했던 얘기 중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핵심, 이거를 위해서 오늘 밑밥 한참 깔았는데 14년간 지속된 신용 강세장, 이 핵심입니다. 자, 이게 언제로 돌아가냐면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모든 은행들이 모든 신뢰가 깨지면서 대출을 줄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엄청나게 풀어갖고 메꾸려고 했더니 뭐가 터졌죠? 2010년, 11년에 유럽 재정위기가 터졌습니다. 피그스라고 표현되는. 예,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또 2차, 3차 양적 완화를 미국에서 단행하게 됐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총잔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삐 올라갔다가 쭉 한 번 또 삐 올라갔다 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왕창 올라갔다는 차트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저희가. 자, 그러니까 그때 유럽 재정위기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 사이클을 돌았다는 거지. 괜찮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네. 괜찮을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네. 그러면서 신용이 계속 확대됐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용이 얼마나 부풀었느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고 거기다 추가로 해서 알트코인이라는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통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요? 자,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도 통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은값마저 올라가는, 저희가 계속 약간의 경고 시그널을 드렸던 게 과거 경험으로 보면 은값의 급상승은 그 다음 뒤끝이 안 좋더라. 올라갈 때는 기분 좋지만 뒤끝이 안 좋더라. 라는 얘기를 한 두세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걱정되는데? 하고 어제 알상무님을 호출하여서 금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근데 지금 오늘 그럼 금값은 뭐냐? 신용 리스크 발생했잖아요. 그 안전자산 선언났잖아요. 그래서 금리 빵 터지면서 저 채권 가격이 오른 거잖아.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지.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아주 빵 하고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통화의 대체제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주장했던 코인은 왜 빠지냐고. 요거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요거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 왜 그러냐면 코인이 레버리지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휘청거리니까 이렇게 되면, 감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까지 가려면 신용위기가 조금 더 발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밑단에 체력이 약한 코인이라는 잡코인들 있잖아요. 운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하면. 요게 조금 더 커지면, 전제 정확히 달아야 돼. 신용 위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용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몇 건이 빵빵빵빵 터지고, 제이미 다이아몬이 얘기한 것처럼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사실상 집안에 바퀴벌레는 여러 마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한 군데의 신용 위기가 발생하면 이게 한 군데가 아닐 거야 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은 그럼 1등 코인이니까 가격 하락으로 반영하겠지만 밑단에 있는 코인들 정말 운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레버리지 쓰지 마라. 레버리지 쓰지 마라. 위험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코인은 옵션에다 레버리지 쓴 거야. 이게 난 진짜 옵션에다 레버리지 쓴 거라니까? 선물이 레버리지예요. 선물의 레버리지가 옵션이에요. 근데 그 옵션에 레버리지를 썼다고? 와, 이거는 뭐 그냥 절벽에서 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사진 찍어봐. 한 발로 서 있을게. 아, 나 물구나무 절벽에서 물구나무 서 있는데 봐봐. 나 이기면 나 돈 줘야 돼. 이런 거 똑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얼마나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거는 그렇고. 자, 그래서 모두의 밑밥을 깔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정신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너무 완화적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모두가 버블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오늘 페미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 신용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주 아작대기가 나는데 지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은행 쪽 아작 났죠.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뭐 소매업체들도 좋을 리가 없죠. 전반적으로 시뻘게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엔비디아 올랐어, 브로드컴 올랐어,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올랐어. 제일 밑에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AI 반도체 투자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 5% 올랐어요. 어제 한국에서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하고 친한 CSOP가 지금 홍콩에다가 하이닉스 2배 ETF 터트렸잖아요. 어제 18%인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얘네가 지금 신용 땡겨서 저 GPU 사나? 얘네가 신용 땡겨갖고 GPU하고 그거 해요? 지금 약간 오픈 AI 모양새는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돌려막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엔비디아는 파는 입장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는 제외. 자, 테슬라는 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메타하고 구글하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돈 버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개인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구분 조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용위기가 많이 터지면 저 회사들 중에서 그나마 다 떨어져도 아마존, 애플, 뭐 구글, MS, 메타는 그나마 덜 떨어질 거고요. 테슬라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현금 흐름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 있는 그대로 보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결과값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AI 칩을 어떻게 했다? 지 돈으로 사고 있어요. 지 돈으로 사고 있는데 계속 최근에 생각이 뭐냐면 얘네들이 IT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뒤늦게 한국에 왔어.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 자, 우리 디램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쳤죠? 나 이런 차트는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자주 안 봤지만 이게 뭐니 이게? 좀 회색 저거 DDR5 8기가 봐요. 가격 오르는 거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지금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유통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야 빨리 걷어들여, 야야야 큰일 났어.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 흐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장 따라가기 진짜 힘들다. 이제 2018년인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주식 안 올라가면서 시장 아웃퍼폼 하는 거 거의 못한다. 뒤진다 진짜. 그리고 업자들 뒤진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 나오죠. 저희도 이틀간 시장 커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 한국 마감 시장에서 제발 좀 빠져라 막 이랬던 게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주식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외국 애들이 IT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움직이는 거야. 바보들 진짜 웃기는 거야. 애들이 IT 쉽게 생각해 보세요. 버핏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위대한 투자자들, 특별히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 피터 린치나 이런 사람 몇 명 빼고 기술주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한국에 알려진 가치 투자 대가들 중에서 버핏은 TSMC 오래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그냥 팔아버렸잖아. 내가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거지. 물론 이제 중국과의 컨트리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오래 못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소비재나 뭐 이렇게 에너지나 뭐 이런 거 하지. 왜 그럴까? 모르는 건 투자 안 한다는 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IT 영역 모르겠다는 거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놀랍게도 현실은 뭡니까? 1990년대 이래로 지금 전 세계 탑 10 기업 중에 IT 아닌 기업 손가락으로 세죠. 아니야. 한 손가락으로도 필요 없어. 한 손가락 3개로 셉니다. 그쵸? 탑 10, 탑 20에서 IT 아닌 기업이 몇 개가 있냐고.
다 신생 기업이고 다 창립자가 지금 사장이고 맞죠? 예. 뭐 애플은 이대로 넘어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이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거의 뭐 창립자가 지금 사장인 상황 아니에요. 세계 최대 기업들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이 창립자들이 생각을 해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아는 거지. 보고서에서 내년도 쇼티지 엄청나요. 어제 한국 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내년도 영업이 9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니 깜짝 놀란 거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뒤늦게 들어온 거죠. 근데 다행인 점은 한국은 아직 설비 투자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앞단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냥 주문만 받아서 주면 되지 뭐 이렇게 큰 크레딧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크레딧 문제가 없는 회사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갈라쳐야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용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향후에 신용위기로 인해 경기 하강이 떨어지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지만 AI는 현금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창립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일단 계속한다. 라는 거고 앞단의 그 경기가 꺾여지면 조금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충격을 받을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3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3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별일 없이 아이고 이거 뭐 조그만 은행 하나 뭐 저 부실 대출 하나 깨진 걸 갖고 뭘 그래 5천만 달러가 돈이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찮아 금방 괜찮아져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첫 번째 가장 높은 확률의 시나리오고요. 자, 두 번째 요게 조금 더 커져가지고 연준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드디어, 그러면 이런데, 뭐, 스티븐 마이런, 거 봐. 지금 우리 너무 금리가 높아서 이 난리가 난 거야. 이 쌩 난리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 라고 막 스티븐 마이런이 막 옆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욕먹지 않을까? 금리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급하게 내릴까? 그러면 25bp씩 2번이 아니라 50bp 한 번 내리고 보험적으로 한 번 더 내려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러는데 여기까지가 1막이고요. 2막 뭐냐면 근데 실제로 큰 문제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98년 2000년의 재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시나리오 2인데 자 보세요. 미국이 IT 경기로 무지하게 좋았더니 96년 이후로 무지하게 좋단 말이야. 96년, 97년 막 엄청 좋았었는데 언제 잠깐 덜컥했어요? 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의 뭐 3마리 종, 4마리 종인가 5마리 종이 태국을 시작하고 필두로 해서 외환위기가 빵빵빵빵빵빵 터졌습니다. 그죠? 네, 외환위기가 빵빵 터졌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미국에서 연준이 그린스펀이 금리를 쭉 내려줬죠. 미국 경기가 푹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IT 경기 막 이렇게 갑자기 2000년 문제 뭐였지 그거? 밀레니엄 버그인가? 그 2000년 문제 두 자릿수로 했는데 공공이 되면 이거 난리 난다 막 이래가지고 막 투자 엄청 해야 된다 해갖고 막 진짜 난리가 났어 그때. 그래서 쫙 그 올라가던 참에 아시아 거리 하니까 쑥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금리를 내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뜨거웠던 데 기름을 부어준 거죠.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빵 터집니다. 그래 난리가 났죠. 한국도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거가 딱 끝나던 2000년 후반에 생각했던 거 이제 내 인생에 다시 보지 못할 버블이 끝난 거구나.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아쉽다. 내가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좀 아쉽네. 왜냐하면 제가 2000년 8월에 입사를 했거든 증권사에. 그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증권사에 입사할 수 있었던 거는 버블이었기 때문이야. 나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전 참 그 스펙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무슨 뭐 경제 경영도 아니고 인문학 출신인데 뭐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내가 뽑겠냐고. 근데 왜 뽑았어? 사람이 그냥 모자랐던 거지. 그래서 뽑힌 거야. 운빨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호황기에 내가 들어왔는데 딱 호황을 경험해서 내가 바깥에서 주식을 했으니까 그럴 거라고 봤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그라들더라고. 그냥 계속 곤두박질 친 거죠. 네. 그랬었습니다. 네, 어쨌든 다시 시나리오를 두 번째 가서 1막에서 위험해 그래서 좀 위험해서 금리를 내려줬는데 실제로 아무 이상이 2막에서 없어. 그러면 이번 버블 갑니다.
자, 조건값은 두 개예요. 요 신용 위기권에 대해서 연준에게 신호가 가서 연준이 뭔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금리를 내렸다. 근데 실제로 큰 문제가 없더라. 요 문제는요, 연준한테 너무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연준은 금융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고용 안정과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것도 뭐 두 가지의 우리가 책무다 이러지만 더 근원적인 책무는 금융 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 안정이라는 게 흔들린다는 거는 그 신용 위기가 발생하는 게 금융 안정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용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벌어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근데 내렸는데 실제로 별일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좀 갈라쳐서 봐야 된다 그러지. 현금 있는 애들이 하는 장사잖아 지금. 현금 있는 애들이 있는 장사는 금리를 내려주면 어떻게 돼? 더 붐업이 되겠죠. 야, 여기 돈 버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야, 빨리 발전소 지어주고 또 서버 이 클러스터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기서 BPO 사다 꼽아야 돼. 이거 쓸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서 그쪽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신용을 창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애들이 야, 이쪽은 죽었어. 야, 이쪽 빨리 다 끝내고 이쪽으로만 해가지고 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이 넘치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매트릭스 투자자한테 우리도 저희 이제 곧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지을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버블입니다, 그게. 그러면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애들이 만들었던 시장일지라도 그 다음에 버블을 맞이하면서 아작이 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하여튼 두 번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 금리를 많이 내렸을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 다시 넘어가면 생각보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장도 별로 무시하고 있는데 신용 문제가 추가로 더 터져. 뭐지? 근데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할지라도 신용 문제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용 지금 예를 들어 금리를 내리는 건 일부 흡입했단 말이야. 계속 땡겨왔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조금 땡겨와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 시장에. 근데 신용 문제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뱉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 문제가 연타로 몇 개 더 터져.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놀래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겠죠. 그런데 본질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모두의 코인 얘기를 드린 거야. 신용으로 형성된 시장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예. 신용으로 발생한 곳은. 그러니까 비트까지는 가격 하락만으로 끝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밑단의 신용을 상당히 썼던 곳은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 관련 거래소들한테서 나쁜 뉴스가 계속 터지고, 이게 핵심은 이게 지금처럼 기존의 금융권으로까지 전이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요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 시장에서 깨져가지고 다 작살이 나도, 거래소가 거덜이 나도, 몇 개가 자빠져도 사실 별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돈 깨졌는데 뭐 너만 불행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 내 돈 깨진 거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오히려 대출을 받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얘네가 망하니까 그 대출이 뛴 거야. 대출 못 받네? 그러면 이 대출을 누가 해줬냐는 게 거기서 핵심입니다. 네. 즉 기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나가서 이 대출이 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게 신용 문제가 1파, 만파까지는 아니라 1파, 10파, 100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준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 이상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또다시 만약에 그 AI 관련 기업들이 자기 이거 그렇지만 우리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그때 막 한 10몇 % 빠져서 막 아수라장 됐을 때 얘네들은 계속 가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겠죠. 예.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거는 확률이 조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1번이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2번도 1번이 가장 높고 2번이 그다음 3번은 약한데 제이미 다이아몬은 이 3번을 경고한 겁니다. 3번을. 근데 이 가능성이 있어요. 시나리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난 제이미 다이아몬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14년간 지속된 신용 강세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뇌과학 얘기를 드린 거예요. 뇌과학 얘기를 드린 거. 사람은 그렇다는 거. 예, 그렇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금융전사분들은 딴 건 몰라도 신용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반도체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 대만의 TSMC가 이제 사실 시초가를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 대만의 TSMC가 지난 3분기 순이익이 4,523억 대만 달러, 약 21조 원. 우와. 순이익이 21조래. 삼성전자 12조인데, 그죠? 야,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덧붙였죠. 쇼티지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빠듯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TSMC가 잘 돌아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GPU가 많이 팔려야 메모리를 많이 파니까. 그렇죠? 어찌되었건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GPU의 쇼티지보다는 메모리의 쇼티지가 훨씬 더 큰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건을 통해서 저 생각은 이러네요. 미국 시장은 수익 실현 이제 시작하시고, 뭐 떨어졌다 반등을 하든 어떻게 되든 제 생각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노출도가 현저하게 높으신 분들 말이죠. 그분들에 한해서 미국 시장에서 수익 실현해서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시는 게 안전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짜리 시계열을 봤을 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오늘 아주 재미난 시장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같이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